안녕하십니까. 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에센셜 시간입니다. 이 에센셜은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의 핵심만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쭉 다 들으시면 책 한 권을 다 봤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난 5, 6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의 핵심만을 골라서 핵심 요약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이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 시간 약 3시간 반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공부하셨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리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시간이 정말 급박하다. 그러면 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 싶다. 그랬을 때도 이 모집인 에센셜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첫 번째 생명보험 역사 해외부터 나오죠. 그죠? 가장 키워드는 상부상조입니다. 이 상부상조 정신을 가장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가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말로 굉장히 알려져 있다라는 점, 마네스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대 흐름이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이렇게 해외 역사가 나옵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에라노이와 콜레기아입니다. 이 둘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에라노이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조합이었다. 자, 에라노이는 종교적 공제단체, 콜레기아는 상호부조조합. 얘를 바꿔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는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됩니다. 길드, 톤틴연금, 그리고 파스칼과 헨리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파스칼과 헨리입니다. 파스칼은 생존율, 파생, 그죠? 그 다음에 헨리는 사망표, 그죠? 사망할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대는 핵심이 뭐냐?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왜?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그 다음 일본, 요런 순서로, 시대 순으로, 교재에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고타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제국보험회사라든지 펜실베니아 생명,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연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대. 자,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순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역사 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처음에 딱 보면 개와 보가 나오죠.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개는 뭐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조선시대에는 친목도모, 관원, 상제의 부담을 경감을 시켜줬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사만시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보는 불교가 키워드입니다. 불교. 자, 불교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언제 제일 번성했습니까? 고려시대 가장 번성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생명보험의 역사. 얘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자, 제일 키워드는 뭐냐? 우리나라에 처음에 생명보험 회사가, 생명보험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 뭐냐?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가 어디에?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나라 최초 생명보험회사 조선생명보험인데 그렇게 업이 활발하게 못했어요. 왜? 일본이 다 쥐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6.25 전쟁 있었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 뭐 이런 사회적인 혼란기 때문에 생명보험업이 번성을 잘 못했어요. 자, 1960년대 들어서 서서히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개인들이 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단체보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조금 먹고 살게 된 1970년대 이때 개인보험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암기해 주셔야 될 거 1977년 보험의 해.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까지 잘 번성을 하다가 90년대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있었습니까? IMF 사태가 있었죠. 이때 4개 회사가 허가가 취소되는 등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2000년대, 2020년대 얘가 잘 안 나오던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2003년 방카슈런스, 2013년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고요. 2021년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걸 시대순으로 잘 나열된 것은 이제 요걸 찾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의 필요성, 생명보험 산업 현황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거죠. 뭘 위해서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가 부족이다.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7, 14, 20.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요렇게 나눠집니다. 자, 사회보험에는 어떤 거냐? 우리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죠.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잘 외우시기 힘드시면 복지 서비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개인의 만족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준비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3층 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하는 기업보장, 개인이 하는 개인보장. 이렇게 3층 보장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상호 보완이라는 경쟁, 양면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험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민영보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 내용이 지문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산업 현황 보겠습니다. 자, 보험시장 우리나라 전체는 전 세계에서 7위, 생명보험만 보면 9위. 그래서 세계에서도 굉장히 크고 탑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 작년에는 보험 밀도와 보험 침투율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됩니다. 자, GDP 대비 보험료 비율이 보험 침투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밀도와 침투율을 서로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 밀도, 침투율 모두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생명보험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게 생명보험 자산입니다.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자체가 장기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돈을 맡긴 거죠. 신탁재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 전 국민이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얘는 틀린 질문입니다. 전 국민이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죠.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운영 원칙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보험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자, 운영 원칙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언제 보험금을 청구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돈 줘야 되겠죠. 적정 이율, 적용 이율 이상으로 수익성도 담보를 해야 되고요. 공공성,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입니다. 생명보험 자산을 가지고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유가증권, 대출, 현금과 예치금.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재무 설계 보겠습니다. 재무 설계가 작년에 시험 문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 설계 왜 필요하냐? 생애 소비 만족 극대화. 자, 생애 주기별로 소비와 지출 흐름이 불일치합니다. 왜 불일치합니까? 중년기에 가장 소득이 높죠. 그죠? 근데 사회초년기에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 때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전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걸로 노년기로 이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비 지출과 소득의 흐름은 서로 불일치합니다. 소득은 가다가 뚝 떨어지죠. 지출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완만하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 실업, 질병, 장수, 미래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계금융자산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워낙 가계자산의 비중이 낮죠. 그죠? 금융상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도 잘해야 되겠죠. 고령화 사회 진입, 이런 노후 준비 대비 때문에 재무설계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함정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하죠. 증가한다. 이런 함정 나올 수가 있고요. 소득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불일치한다. 얘는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자, 이런 표현 다 틀린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